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 말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어쩌면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일지 모릅니다. 함께 웃었고 함께 울었던 사람인데, 세월을 함께 쌓아온 그 사람인데, 정작 가장 힘들었던 순간, 가장 외로웠던 그때, 기대했던 그 사람이 먼저 등을 돌렸던 기억, 말없이 서운했던 그날 밤의 침묵, 혹시 지금도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진 않으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이라는 걸 당신 스스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왜 가장 믿는 사람에게 가장 쉽게 무너질까? 분명히 가까운 사람인데, 분명히 오래 함께한 인연인데, 어째서 가장 큰 상처는 늘 그들로부터 시작될까요? 믿음이 깊어서일까요? 기대가 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어떤 관계에 진실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바탕으로 우리의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정서적 착각,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단단해질 수 있을지 심리학적 통찰과 인생의 지혜를 통해 차분히 탐색해 보려 합니다. 지금도 마음 한켠이 무너져 있는 분, 혹은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속 어딘가엔 왜 나에게 그랬을까라는 물음표 하나쯤 품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이 오래도록 남는 위로가 되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함께 질문의 뿌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가장 믿는 사람에게 가장 쉽게 무너질까요? 그 시작은 아주 익숙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내 편일 줄 알았는데. 가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아예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내 곁에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 힘든 순간 나를 안아주었던 사람, 평생 믿고 의지해온 사람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외면할 때 우리는 단순히 상처받는 것을 넘어 그 관계 전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 감정에는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가까운 사람은 나를 더 잘 이해하고 항상 나를 배려할 것이다라는 기대입니다. 물론 그 기대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토대이기도 합니다. 믿음 없이는 어떤 친밀감도 지속되기 어렵지요. 하지만 바로 그 기대 때문에 우리는 더 자주 실망하고 더 깊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대가 깊을수록 상처도 깊다는 말, 여러분도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랍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나의 눈빛과 말투, 무언의 표현만으로도 알아채 주길 기대하죠. 그러니 오히려 더 자주 섭섭해지고 서운해지고 혼자 감정에 휘말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관계면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단계에 도달했을 거라고. 하지만 관계는 시간이 쌓인다고 자연스럽게 진심이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관계일수록 말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고 묵은 감정이 쌓여 오해가 깊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사이에 그런 말까지 해야 해? 그걸 말로 해야 하나? 이런 말들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곤 하죠. 여기에 더해 또 하나의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 희생했고 참았고 이해해줬다. 그러니 그 사람도 나를 같은 마음으로 대할 것이다. 이 믿음은 너무 인간적이고 자연스럽지만 동시에 위험한 착각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나와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감정을 느낍니다. 그 사람이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의 방식과 그의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착각은 기대를 만들고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곧 상처로 변합니다. 그 상처는 곧 관계의 균열로 이어지고 나아가 자기 존중감까지 흔들리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 많은 이들이 믿었던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나는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겠다 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 결론도 또 다른 감정적 왜곡입니다. 누군가의 실수나 부족함이 모든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번져선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가장 손해를 보는 쪽은 나 자신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과정을 겪으며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의 결과물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더 자주 상처받는 이유는 기대와 현실 사이에 놓인 거리에서 발생하는 충돌 때문입니다. 그 간극을 좁히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단순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묻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솔직하게 나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상처를 줄이고 진짜 친밀함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떠올려 보세요.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사람, 그 사건. 혹시 그 관계에서 나는 내 마음을 충분히 표현했었나요? 혹은 나 혼자만의 기준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해석하고 기대한 것은 아니었나요? 상처는 때로 진실을 보여줍니다. 내가 얼마나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겼는지, 내가 얼마나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감정을 정리해 보세요. 실망 속에 감춰진 오해를 하나씩 풀어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치유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가장 믿는 사람에게 가장 쉽게 무너질까? 그 질문을 다시 붙들어 봅시다.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단순히 배신감이라고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 속에는 훨씬 더 복잡한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그 상처는 단지 사람 하나에게 받은 상처가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의 방식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는 애착 이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정을 느끼는 대상에게 거절당하거나 상처받을 때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 고통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받는 공포로 다가온다. 믿음이란 마음의 기둥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믿음으로써 세상을 견디는 내면의 구조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기둥이 무너질 때 단지 한 사람이 떠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안전지대 자체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믿던 사람에게 무너지는 건 단순한 관계의 문제를 넘어 내가 쌓아온 정체성과 감정의 뿌리 전체가 흔들리는 체험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맥락이 존재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고 먼 사람을 끌어들이라. 하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기대하고 더 자주 의지하고 더 쉽게 상처받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가까운 이에게 기대하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지나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신을 잃어갑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배우자로서 좋은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감내하고 희생하곤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그려놓은 이 관계는 이래야 한다는 도식 안에서 나조차 숨이 막힐 때가 옵니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스스로 만들어낸 관계의 틀, 집착, 상에 대해 자주 경계합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가족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고통의 씨앗이 되기 쉽다고 말합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무상과 무아를 받아들이지 못해 생기는 괴로움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관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이 결국 우리를 가장 아프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내가 상처받은 이유는 정말 그 사람이 나빴기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깊이 기대고 너무 단단히 믿었기 때문은 아닐까?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의존이라고 말합니다. 내 감정의 안정성을 타인의 반응에 걸어두는 상태입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내가 하루 종일 흔들린다면 그건 단순한 민감함이 아니라 깊은 의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존의 배경에는 나는 사랑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오래된 신념이 숨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이 믿음은 우리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관계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더 잘하려 하고, 더 맞추려 하며, 더 많이 이해하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은 점점 흐려지고 결국 상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질 만큼 약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질문을 새롭게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장 믿는 사람에게 무너졌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걸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믿음이 내 안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믿음은 관계의 끈이지 나를 지탱하는 기둥이어선 안 됩니다. 불교의 한 비유를 떠올려 봅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스승님,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등불을 들고 어둠 속을 걷는 자가 있다. 그 등불이 꺼지면 다시 불을 붙이면 된다. 그러나 불이 꺼졌다고 길을 잃지는 않는다. 길은 언제나 내 발 아래에 있다. 믿음은 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하지만 내가 나에게 기댈 수 있다면 그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믿는 사람에게 가장 무너지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만을 의지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믿음을 조금 나눠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걸지 말고 나에게도 걸고 하늘에도 걸고 삶 자체에 걸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누군가에게 상처받아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나를 회복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너무 많이 기대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얼마나 믿음을 걸고 있나요? 이번에는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질문들은 당신을 흔들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안쪽에 조용히 닿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고통 속에 있지만 그 상처를 마주보는 시간 안에는 늘 회복의 실마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나요? 첫째, 나는 왜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크게 흔들릴까? 믿었던 사람의 무심한 말, 사소한 표정 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 그 순간 내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말하고 있나요? 혹시 역시 나는 별게 아니구나. 나는 늘 이렇게 외면당하는 사람이야. 하는 오래된 믿음이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말이 단지 지금의 말이 아니라 오래된 내 안의 상처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나의 어떤 기대를 걸고 있었을까? 기대는 애초에 말로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마음속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알아줄 거야. 이제는 내 마음을 이해해 주겠지. 말하지 않아도 느껴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말하지 않은 기대는 상대의 입장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오해와 서운함의 강을 건너게 됩니다. 혹시 나는 말로 꺼내지 않은 기대를 품고 있진 않았는지,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을 때 스스로를 더 비난하진 않았는지 한번 천천히 돌아봐 주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그 사람의 말보다 나 자신을 더 신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내 감정의 중심을 누가 쥐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바로미터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비난했을 때, 가장 아끼던 사람이 실망을 표현했을 때, 여러분은 곧바로 나를 의심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까지 잘못했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기대에 맞추지 못했을 뿐인가요? 이 질문은 내가 틀렸는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견성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의 본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은 자책이 아닌 알아차림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충분히 돌보고 있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은 눈치 빠르게 알아차리면서 정작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는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괜찮은 척하느라 참는 법만 늘어버렸고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 나를 먼저 잃어버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의 말보다 반응보다
당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봐 주세요.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지나고 있지? 이 감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였지? 이 세 가지 질문은 당신의 마음을 흔든 그 말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한 길로 당신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무너지기도 하지만 또한 누구보다 가까운 나 자신에게 위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건 남의 말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관계를, 당신의 감정을, 그리고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한 방향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그 순간의 기분도 다르다는 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픈 건 그 말 한마디가 내 안에 오래된 감정의 문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해인지 상대의 습관인지 안다고 해서 덜 아픈 건 아닙니다. 그 아픔을 어떻게 마주할 수 있는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정희 씨는 평소처럼 딸과 통화를 하다가 울컥 눈물을 쏟았습니다. 딸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꺼내? 그만 좀 하자. 단지 지나가는 말처럼 던진 한마디였지만 정희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한참을 침대에 누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저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졌을까? 저 아이가 나를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리고는 오랫동안 묻어둔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다툰 뒤 혼자 울고 있을 때 딸아이는 곁에서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정희 씨는 그때도 그리고 오늘도 자신이 혼자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무시당했다는 상처, 사랑받지 못한다는 불안이 딸의 퉁명스러운 말 속에서 되살아난 것입니다. 정희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흔들림은 지금의 말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려. 그 말이 자신 안에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고 자신도 모르게 나는 결국 외면당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끌어올렸다는 거려. 그날 이후 정희 씨는 한 가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을 상하게 한 건 그 말 자체였을까? 아니면 내 안에 어떤 기억이었을까? 이 질문은 정희 씨에게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한 발 물러나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성훈 씨는 최근 친구와의 갈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십 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모임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훈이는 요즘 너무 예민해졌어. 농담도 못하겠어. 사람들 앞에서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돌아온 성훈 씨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자신이 너무 예민한 사람인가 스스로 자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노트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나는 왜 그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였을까? 그 친구는 내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가? 나는 지금 그 말보다 나 자신을 더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적으며 성훈 씨는 깨달았습니다. 최근 부모님의 건강 문제와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컸고 그 말은 그저 방아쇠였을 뿐이라는 거려. 결국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모르는 사람의 말에 모든 감정을 쏟아붓는 건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성훈 씨는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지만 대신 마음속에서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과 말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에게 하는 질문은 단순한 생각의 정리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흐름을 되돌리는 힘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을 때마다 그 말을 고스란히 흡수하지 않고 잠시 멈춰 묻는 겁니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느끼는가? 그 말은 진짜 사실인가? 아니면 내 불안이 덧붙인 해석인가? 지금 이 감정을 통해 나는 나에게 무엇을 알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결국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세우는 일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더 자주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나를 너무 뒤로 밀어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한 번쯤 이런 기억 있으시겠지요.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던 가족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허물어졌던 순간. 그때 나도 모르게 눈을 피했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천천히 멀어져 갔던 기억. 그 상처는 여전히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제대로 보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안드린 질문은 바로 그 상처의 가장자리를 조용히 두드리는 연습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흔들 때 내 마음이 더는 휘둘리지 않으려면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먼저 나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괜찮습니다. 한 문장만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나는 지금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싶은가? 그 말이 시작이라면 그 뒤는 분명 회복의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 나서 하루 종일 마음이 가라앉았던 적 있으실 겁니다. 정작 아무 일도 아닌 듯 지낸 그 사람은 벌써 잊은 듯한데 당신은 며칠이고 아니 몇 년이 지나도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얹혀 떠나지 않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상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그건 가장 기대했던 사람에게 받은 실망이라는 이름의 상처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픈 건 그 사람의 존재가 내게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무너진 건 그만큼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고 믿었고 그래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말없이 무너질 때 우리는 다시는 입을 열고 싶지 않은 침묵으로 숨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나를 보호해 줄까요? 어쩌면 우리는 더 조용히, 더 깊이 무너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상처는 누구나 받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무너지는 일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진실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 전체를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날의 그 표정, 그 말투, 그 반응이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사람은 때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던지기도 합니다. 그 말의 칼끝이 나를 향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말로부터 도망치는 것도 그 사람을 완전히 밀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건 오직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질문으로부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안의 그 대화를 조금 더 따뜻한 방향으로 이끄는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무너졌을지 몰라도 당신의 가치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